남았을까? 여러분, 꽤 오랜만입니다. 제가 연말연시 좀 바빠가지고, 자, 오늘 지난번 한 것을 이제 계속해서 합시다. 뭐냐면은, 지난번 편 마지막 그가 뭐냐면 이 인과법칙이죠. 윤회 또는 업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걸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 사례들을 들었는데 사례의 첫 번째 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그 사례는 14살 먹은 소년의 이해인데 안 보신 분은 지난번에 그 동영상으로 들어가시고 그 마지막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그 이제 스승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그 걔가 너한테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갖다가 네가 지금 그 업됨이 그러니까 그걸 참으면서 견디고 항상 봉사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아이에게 임하면은 몇 년 동안 하면은 네가 지은 걔에 대한 그 업이 다 없어지고 소멸되고 그 다음부터는 과거에 그 아이 그러니까 그 노인과 네가 가졌던 그 신뢰 관계 굉장히 좋은 관계 그것이 이제 남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또 실현되기 시작이기 때문에 몇 년 네가 고생하고 나면 너 아들과 너의 관계는 굉장히 달콤한 관계로 쭉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자, 오늘은 제가 두 번째 그런 이해를 드릴게요. 업과 관계된 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인도 역사하고도 관계되는 거고. 그 스승께서 어디 사시냐면 인도에 주로 캘커타에 많이 계셨어요. 인도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죠. 여기에 스리랑카가 있고, 여기에 네팔이 있고, 여기에 벵글라데시가 있고, 벵글라데시, 네팔. 그 다음에 파키스탄. 여기가 뭐죠? 여기 인도의 지난번에 이전의 수도 이게 캘커타예요. 칼카타라는 거예요. 칼카타. 캘커타. 요새는 콜카타라고 그래요. 콜카타. 원래 인도말 콜카타. 그 다음에 여기가 뉴델리예요. 현재의 수도 뉴델리. 그 다음에 요 정도 한 중간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파트나라고 해요. 파트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라나시래요. 파트나가 아니고 파트나라는 도시인데 여기가 네팔이고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파트나가 여기가 시인데 약간 파트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진 가까운 데인데요. 거기에 쿠시나가르라고 있어요. 쿠시나가르에서 부처님이 그 사라상수 그 나무 두 개 있는 그 나무 아래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까워요. 그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인데 이제 스승께서 뉴델리에 큰 그런 그러니까 영성 법회를 가야 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 당시는 오래됐으니까 비행기가 한 번에 요새는 다 그냥 직접 간 직행인데 이 파트너를 거쳐서 가요. 그래서 파트너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한번 파트너에서 내리면은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 옛날같이 그냥 공항이 쉬어요. 그냥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가지고 쭉 걸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활주로 옆에까지 비행기 내린 데까지 와가지고 다 영접을 하거든요. 그 제자들, 출가 제자들 있고 속가 제자들도 쭉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승이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하고 나마스카 하는데 한참 가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국회의원이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나가 속한 그 주, 그게 비하르 주인데 그 주의 그 국회 출신의 국회의원이요. 인도는 그 국회의원이 약 그때 한 400여 명 되는 거예요. 10억 넘는 그런 인구 중에서 400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명예가 크고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국회의원이 바바의 그 철학, 영적 철학에 아주 심취되고 나아가서 바바가 주신 그 사회 철학, 특히 프라우트 있죠. 앞으로 지금 이제 자본주의가 붕괴되면서 대체될 그런 새로운 제도가 진보적 활용 이론이라는 프라우트인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새로운 지금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라우트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거기에 또 심취됐어요. 그래서 영적 이론과 그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그런 실질적인 그런 분야에서 다 관심 많은 분이라 우리 스승께서는 그 사람한테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어. 너 국회의원 그 직을 사직하고 프라우트의 그 부분을 맡아가지고 아주 전력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승만은 절대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한테는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집권당이 인디라 간디가 집권 수상했어요. 그래서 집권당의 그 중요 또 간부예요. 그래서 인디라 간디한테 사직서를 써가지고 내가 이제 이 공직에서 그만 떠나가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만 사직하고 있다 보니까 인디라 대부가 깜짝 놀라요. 아주 친근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만둔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프라우트라는 새로운 그런 운동을 갖다가 전개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프라우트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두 개를 다 반대하고 그걸 극복해가지고 하나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더 좋은 점을 흡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다 이렇게 없애는 식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그 영적 철학에 기반을 둔 모든 그 사람들의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하나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반대했어요. 왜냐면 공산주의도 반대지, 그 다음에 자본주의도 반대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디라 덴버가 이 단체가 굉장히 위험한 단체구나. 굉장히 그냥 영적 수행, 뭐 깨달음 이런 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를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모임이라 그래서 그 당시부터는 아주 요 주의 단체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직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건 그와 같은 사람의 스토리를 지금 오늘부터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그래, 스님께서 여기서 파트나에서 내려가지고 그분 포함한 사람들이 쭉 이제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나마스카 하다가 그 사람 앞에 딱 서가지고 스님께서 그래, 다들 집안 무거우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승이 또 그대로 그럼 이제 받아들이고 또 갔어요. 한참 가다가 다시 스승이 돌아오셔요.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 앞에 다시 서면서 정말로 집안에 무슨 죄가 없냐?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었어요.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26살 먹은 내 아들이 있는데 걔가 하루 종일 자고 나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목이 아프다고 해서 일어나지 못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그 유명 의사를 이렇게 다 부르고 그랬는데 아무리 손을 써도 아마 차도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돼가지고 증상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식물인간처럼 반식물처럼 척추 전체가 일체 움직일 수 없어 베드에서 그냥 침대에서 사는 사람이 됐다고 이런 처지가 됐다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종이하고 펜을 가져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주소를 적어줘요. 어떤 주소를 적어주고 여기에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치료를 받도록 하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이제 스님께서 이제 뉴델리로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이제 이 국회의원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 차에다 데리고 그 주소를 찾아서 그 주소에 쓰인 그 의사를 찾아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멀리 떨어졌어요. 이 비하르주인데 이쪽 이 웨스트 벵갈주에 사는 사람이에요. 수백 킬로가 떨어져서 한 6, 700킬로 이상 떨어진 그런데 그래서 가는데 그 동네에 이제 도착해서 이 주소도 아주 어려운 그런 거예요. 뭐 큰 혈가도 시시도 아니고 그 어떤 시골 마을에 있는 그냥 척추를 전문하는 그런 의사도 아니고 일반 의사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생긴 것도 좀 그렇고, 그 인도에 가면 아시죠? 그 이렇게 뭐 잎사귀에다가 뭐 빨간 거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꼭 씹었잖아요. 씹으면 그 빨간 물이 나니까 어떤 인도에 가면 사람들이 그걸 안 씹고 나서 탁탁 뱉잖아요. 그럼 막 빨간 그 침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 아주 유명한 의사 전문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애를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다 스승이 말하는 건 다 뒤에 이유가 있는 거니까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의사를 만나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자초지종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목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들 불러서 치료했는데 안 됐어. 온갖 전국에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해서 했는데도 지금은 아주 침대에 누워가지고 저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듣더니 자기는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뼈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신분상 그냥 돌아가라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좀 그럼 우리 집에 좀 묵으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 집이 2층인데 5층에서 이제 아들을 갖다가 하고 아버지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치료를 하는데 뭐 특별한 뭐 아는 방도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마사지나 좀 하고 무슨 약물 좀 데려주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하는데 진보가 없어서 전혀 진도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하루는 한 보름 지나고 나선 걱정이 있어요. 이 참 중요한 국사를 맡으신 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참 도와주지 못해서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그날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얘를 갖다가 좀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걔에 대한 그 어떤 사랑을 느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사지도 하고 이제 똑같이 하긴 했는데 그날부터 샤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한 달을 했는데 아주 큰 진전이 있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있죠. 이렇게 목발을 짚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까지 나와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 마사지하고 그냥 주는 보통 저런 약을 좀 먹고 그러면 집에서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사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렇게 차도도 나고 마사지하고 그러는데 그럼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전문 마사지사를 부르고 또 당신이 주는 약을 먹이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의사가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바쁘신데 제가 특별히 한 것도 그냥 마사지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우연하게 지금 진보가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사도 동의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평소에 쓰는 뭐 간단히 그런 몇 가지 약 같은 거 하고 이제 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파트너에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뛰어나는 그런 마사지사를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부터 또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5일간 아무것도 없다가 그 다음에 한 30일간
엄청나게 말했다가 자기 집에 돌아서니까 또 그대로 그 상태예요. 그냥 저기 그 목발 짚고 다니는 그 정도였어요. 딱 끝났어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벌써 몇 달 됐어요. 그 몇 달 이후에 또 스승이 또 가는 또 델리에 가는 길에 또 거기 들리게 됐어요. 파트나에. 근데 그때는 이게 그 회원들 중에 이제 스승한테 맡긴 모든것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는 반대했어요. 얘가 그 우리 스승한테 그런 내 개인 그런 아들을 갖다 문제를 가지고 이걸 치료해달라고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사람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스승이 도착한 그서 이제 비행기 환승하니까 그 대기하는 거기서 데리고 가가지고 스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그런 아픈 그런 걸 보니까 연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걔를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은총을 내는데 그때 뒤쪽에서 뭐 소리가 나더니 그 이후로 그냥 그 목관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만 걸어가다 있게 됐어요. 걸어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선생님께서 그래요. 너희들 저 아이의 왜 저런 일이 있었는가를 갖다 알고 싶냐? 그게 모두 당연히 알고 싶어져. 관심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들 이제 듣는 거예요. 스승이 이제 그 아이의 전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 청년은 약 700년 전에 인도의 대쥐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아버지 지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갖다 아주 이상적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제가 큰아들인데 큰아들만은 완전히 소위 말하면 우리 하는 개방난이에요. 밑에 아들들은 다 아주 착실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그게 애를 좀 고치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아버지가 포기하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유산 상속에 대한 걸 할 때 아들한테 주지 말고 큰아들한테 주면 나머지 아들한테 공평하게 놀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그 큰아들이 나중에 들어가지고 술을 먹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하고 논쟁은 붙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다툴 때 아버지 침대 옆에 어떤 몽둥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긴. 그걸 들어가지고 아버지 여기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업이죠. 자, 부모를 죽인 그런 업이라는 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업을 지었고 나서 이제 아들은 이제 또 늙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는 그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인생 유전을 한 거죠. 이제 아들은 또 꼭 나쁜 짓만 하지 않고 거기서 나쁜 일도 했지만 또 좋은 그런 또 업의 전쟁이 있고 그랬으니까 쭉 내려다 이번 생에 그러니까 약 700년 전인데 이번 생에 이 훌륭한 집안의 국회의원 아들로 태어났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약 700년 동안에 업이 타지 않았었다. 업이 성숙이지. 익지 않으면은 업이 나오지 않아요. 700년 가는데 그날 밤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날 때 그때 업이 성숙돼 가지고 타기 시작했다. 그래서 걔가 그때 목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처음에는 그 다음부터 갈수록 나아가 이제 그 악화돼 가지고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 그만큼 업장이 짚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이 심해지는 것였다. 그래서 얘가 그와 같은 큰 업을 진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번 생에 의사였어요. 의사로 태어났어요. 이 웨스트 벵갈주에. 그래서 그것은 업장 때문에 일어난 병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뭘 잘못해가지고 한 이런 병이 아니라 그 업장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업을 태워야지만 그것이 해소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갖다 그 전생에 그 아버지, 전전생에 아버지한테 보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치료했는데 아버지도 보름 동안은 그냥 일반 의사같이 생각해가지고 했으니까 무슨 안 일어났는데 보름 이후에 그 사랑의 마음이 나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용서한 거죠. 그 아이들 구체적으로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나오면서 업이 제가 고통을 받아야 될 업이 그냥 타버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자기 아버지 그런에서 그럼 사랑으로서 태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진전이 있었는데 매일 그 진전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게 무슨 마사지하고 약을 먹여서 나은 줄 알고 그 아버지와 의사가 그래서 다시 돌려버렸는데 더 이상 또 아버지 그 사랑을 못 받았다. 그래서 그 상태로 또 남아 있었는데 내가 오늘 와서는 걔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업을 내가 거둬들였다. 이와 같은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재미난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인간 관계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14살 먹은 아이 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나왔고 이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서로는 몰랐는데 얘가 그 잘못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태우려고 그런 병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는 이제 그 쭉 지나면서 그에 대한 나빴던 생각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걔가 직접 안 만나고도 이런 식의 그 애가 그 고통을 받는 식으로 업이 또 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업이라는 게 타오는 것이 꼭 인간 관계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없이 이유 모르게 병이 생기는 거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의 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 인간 삶에서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뭐 잘못 먹어가지고 했다더니 기타 등등 했다든지 이런 같은 거 업과 관계없이 일어난 것은 10%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한 90%는 다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업이 그러니까 지배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걸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업해 업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삶이다. 이렇게 해서 이 중생계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업의 바다는 업을 하도 많이 지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바다가 마찬가지예요. 바다와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의 힘으로 조그마한 개인의 힘이라면 조그마한 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영적 철학에서 배운 같이 업이 생긴 것을 보면 이것 때문에 저거 생기고 저거 생기면서 쭉 오지 않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샥티, 음이라고 할 수 있어. 음의 세 가지 그 에너지 영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기죠. 그래서 그 업이 생기는 것의 근본 원인을 보면은 그게 다 샥티, 음의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영향은 음에서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합쳐가지고 이 우주가 창조되는데 그 음의 양이란 뭐 엄청나게 음의 그 힘은 파워풀한 거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힘으로 그걸 갖다 확 이렇게 벗어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양이죠. 샥티 음은 시바의 양 샥티 샤 시바 샤 샥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은 양의 소유된 그런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집으로 가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데 보통 때는 어머니가 다 뭐를 일을 꾸미다가 아버지가 뭐 딱 한 번 하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양이 아버지에 해당되고 음이 어머니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 시바 채 양에 서렌더 할 때 그분의 은총에 의해서 음의 영향으로 신나는 그 업의 바다를 갖다 건널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가르침이 3500년 전에 크리시나가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써라는데 크리시나는 다른 말로 보면 여러 가지 그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역사적인 인물로서 크리스나도 있고 까만색을 난 크리스나에서 그래서 그 까만색이라고 있고 하나는 순수식 채 양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순수식 채 양의 서렌더할 때 음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 얘기인데 음과 양을 갖다 에너지로 사용하면 그건 아주 큰 실수예요. 양은 체예요. 본원료. 음은 그 체를 변화시키는 이 에너지예요. 세 가지 에너지가 무한 조업을 해서 무한하게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과 음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어폐로 된 이 세계 이거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주제가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운 게 이 업을 갖다가 이치를 갖다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하려고 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어폐를 건너는 그 같은 방법이 이제 세 가지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가 프라니파테나라는 상스크리트인데 이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게 그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일어나는 것이 너를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 이 삶이 계속 반복되고 업에 일어나는 것은 그 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업을 태우기 위해서 그 업이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두 개 다 압이니까 하나의 그 사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업은 금사슬이라고 할 수 있고 악업은 가시사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데가 사슬은 사슬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자유로 가려면 해탈로 가려면은 이 업이 없어져야 돼요. 업이 다 녹아야 돼요. 수행을 통해서 넣고 은총을 통해서 넣고 자기가 또 당해서 넣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이 업을 태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프라니파테나예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게 그 뒤에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한테 더 좋은 이유. 그 업장을 태워서 궁극적으로 해탈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겨야 돼요. 그 관계가 인간관계나 기타 병이나 기타 등등이 그걸 태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는 선업을 태워서 업이 없이 더 높은 자유로운 마음과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거고 결국은 해탈로. 그 다음에 감사이죠. 감사한 마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케이. 예스가 돼야 돼요. 그죠? 다 똑같은 뜻이요. 감사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케이 이런 거. 노라는 게 나요. why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아직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 몇 번에 걸쳐서 이치를 봤죠. 거기에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큰 그 하느님의 시바 삭티가 이루어지는 하느님 브라마의 그 연극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원인인 거예요. 그 연극이라는 건 뭐냐면 뭐 고통을 주기 위한 연극이 아니야. 하나 드라마인데 궁극적으로는 절대 자유 그리고 절대 자유 밑에 사랑을 배우게 하고 사랑 배우기 전에 봉사와 희생을 배우게 하고 봉사 희생 배우기 전에 뭐죠? 공평, 정의, 양심, 분별을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직관,
예술, 과학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고 싶은 생각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나 쉽게 이해되는 정신활동, 지적인 활동, 이죠? 그 다음에 본능 활동이죠?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잘 컨트롤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잡으면서 쭉쭉쭉 올라가게 해서 결국 해탈까지, 해탈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과 합일되는 거예요. 하늘 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첫자리로,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드라마의 그런 그 각본을 갖다 실현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드라마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태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 더 올라가, 여기가 컨트롤된 사람 더 올라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케이 하고 예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why라는 것이 그게 이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런 것은 깊은 그런 영적 철학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이미 이제 최소한도 이해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치를 알았으면 그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행동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그죠? 지행.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런 것이 있나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내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큰 그런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일어날 거구나 라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헌신이 생기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는 생각, 그죠? 첫 번째 단계가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항상 이렇게 노력해요. 안 될 때도 있죠. 안 될 때도 많죠. 하지만 요새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노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제 why라는 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은 아름다운 드라마 때문에. 그 다음에 브라니 파테나 바리 프레시나나 라는 상스크리트인데요. 철자에 한두 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쓰는 사람마다 상스크리트 조금 문법이 다르게 되는데 파리시나는 뭐냐면 바리 프레시나는 뭐냐면은 기도란 말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받아들였으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든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또 실제로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갖다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성이라는 게 아주 제한됐잖아요. 하느님이 굴리는 이 우주의 그 온갖 미묘한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죠? 누가 자기한테 잘못하면 그냥 화부터 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저한테 화를 내지 않고 잘 저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 아직 지성으로서는 깨닫기잖아요. 이치를 다 알고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이러는 거라는 이 최소한도 여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프레시나는 뭐냐면요. 하느님 제가 이 문제를 갖다 잘 해결해서 그 업을 갖다 소진하고 이 업 때문에 새로운 또 업을 더 치지 않고 이 업을 소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지성, 제가 머리로 생각하고 뭐가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이 아이디어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야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인텔렉트 이걸 지성에 우리가 뭘 알아서 이치를 알아가서 하는 거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지만 이 우주라는 그분은 완벽한 드라마예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why라는 말도 우선 없어야 되고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벌써 뭐냐면 하느님은 완벽성, 전지전능, 무소부재, 완벽성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완벽한 거구나. 그분의 마음 안에서 다 일어난 완벽한 그런 드라마구나. 이와 같은 게 일어나면은 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한테 뭐 이걸 주십시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걸 받아야 될 권한이 있는데 당신께서 주시지 않는군요. 왜?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예. 이와 같은 기도들, 요새는 많은 기도들이 그런 기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하죠. 이런 기도를 하죠. 저희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좋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그랬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면은 네가 높을수록 기도라는 게 나오지 않는다. 그냥 침묵으로서 그냥 감사함을 느끼는 거다. 왜 하나님의 이 미묘하고 아름다운 그 연극을 너가 즐기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완벽한 그런 자리에 간 사람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정서상 뭔가 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와 같은 그 원함이 있어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높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억누른다든지 부정한다는 건 또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와 같은 정서 또 그 음과 양의 그런 각본에 의해서 드라마에 의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무시하지 말고 그 받아들여서 그 정서를 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죠?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한테 명령한다든지 요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인간관계나 자식관계나 남편관계나 친구관계 받아들이고, 직장관계 모든 거.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새로운 잘못을 짓지 않으면서 이걸 해결할 것인가. 기도해야 돼요. 저도 수없이 많이 기도해요. 이와 같은 기도.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기도가 받아진, 소위 말하는 기도가 들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영감으로 와요. 직관으로 오고.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 가진 나와 볼 때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내가 임할 때는 그냥 그렇게 어려웠던 관계가 그냥 순식간에 정말 아주 자유로운 관계가 돼버려요. 무로 돌아가 버려요. 완벽하게 업장이 완전히 녹아버린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기도라는 또 아주 순서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안 오는 것도 또 그분이 연결이에요. 또 다른 식으로 더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답이 오든지 어떤 간에 이 답도 자기는 답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엉터릴 수 있어요. 그걸 체크하는 방법이 뭐냐면 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네가 그 인간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태도는 세바라고. 이게 상스크리트의 세바예요. 세바라는데 이게 상스크리트 알죠? 이 영어, 라틴어가 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세바는 서비스. 봉사의 정신으로 대해라 이거예요. 봉사. 저 사람한테 좋은 것이 뭘까? 저 사람의 더 진화, 저 사람의 더 해탈을 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뭔가, 그와 같은 태도. 그래서 서비스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살 먹은 애들, 그죠? 애가 괴롭힐 때 그걸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왜 제가 저럴까, 제가 잘못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도해요. 저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답이 스승이 주었으니까 걔가 이러고 있어. 네가 걔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 참고 그다음 몇 년 지나면은 그 업이 다 타고 나면 과거의 선업관계 때문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의 그런
태도로 해야 돼요. 악업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악업은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주 좋다고 그러고 아주 자기가 볼 때도 좋은 사람인데 꼭 자기한테만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냥 100% 개인적인 업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기가 그건 받아서 그걸 녹이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걸 뒤치지 말고. 근데 또 한 가지 또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만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 사람한테 된 봉사가 뭐냐면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잘못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받아들이고 그런 그것은 봉사가 아니고 거꾸로예요. 디서비스예요. 봉사가 아니고 반봉사라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갖다가 더 나았게 해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성품을 갖다가 고쳐주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또 욱박질해서 안 돼. 현명하게 돼야 돼요. 저기 케이스 바이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사회 전체에다 나쁜 짓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냥 저는 나하고 관계없는 그냥 놓아둔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또 저 사람도 좋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와 같은 게 그죠? 그래서 서비스 태도요. 그 다음에 스승께서 이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네가 이제 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어디 있는 도시에 도착해가지고 길을 잘 몰라가지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한테 네가 어디 주소를 얘기하면서 어디로 가냐고 좀 알려주시냐면 그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당신 지금 길 알려 주려고 지금 여기 온 거냐고 이렇게 막 받아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주 나이도 많고 겸손하게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그거는 그 사람과 관계 큰 업은 아니지만 좋지 않은 그런 또 인과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나쁜 업의 관계에서 한번 해봅시다. 인간관계 굉장히 괴롭다든지 둘 사이에 그건 내가 금방 끝났어요. 이제 좋은 경우에 남편과 부인 간에 아주 좋은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죠? 요새 세상에는 갈등이 너무 많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가끔가다 TV 같은 거 보면 그렇다. 이제 뭐 어떤 뭐 TV 쇼 같은 거 나와가지고 부인이 난 우리 남편이 너무 좋은데 세세생생 우리 남편과 같이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 생에도 태어나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자, 그와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번 생에 남편이 잘해주고 여러 가지 좋고 그래서 자기 행복하게 살면서 이제 다음 생에도 남편한테 우리 남편이 됐으면 저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또 법이라는 게 또 업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다음 생에는 나아가지고 다시 남편이 됐는데 다음 생에 그 사람이 볼 때 자기 지금 남편보다 훨씬 멋있는 남자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에 그 사람 보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요새는 또 이혼이 워낙 그냥 유행이 돼버렸으니까 그 공업 때문에. 그래 개인이 그걸 극복하기 힘들어요. 공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로운 자기 남편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생에 좋은 그런 선연 때문에, 좋은 관계 때문에 남편을 막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그 살면서 남편에 대한 서비스 태도가 아니고 남편이 좋으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이렇게 만나면 남편이 또 잘해주고 나도 잘해주면 참 이상적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히 좋은 높은 그런 지혜로운 생각은 아니었다 이거죠. 왜냐면 그런 좋은 관계가 됐을 때도 항상 남편한테 더 좋은 것이 뭘까? 다음 생에 내 남편 태어나기보다 그 사람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서 궁극적으로 해탈할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태도로 선업의 관계에서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더 진화될 수 있고 더 해탈로 가고 궁극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선업관계에서도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어폐로 가득 찬 지금 이 현실 세계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이론이었는데 이 현실 세계를 구체적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써요. 이건 완전히 실천적이에요. 이걸 이론에서 끝나버리면 이거 정말 아주 이건 좋지 않아요. 이거 참 좋은 걸 배워가지고 실천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주 낭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 좋은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그죠? 그걸 최저하는 게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매사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모든 게 나쁜 거나 좋은 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병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암이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고쳐질 수도 있어요. 예, 꼭 뭐 고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고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태도를. 그러면 자기 병 문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간 관계 문제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워온 그런 그 이론에 기반을 둔 어떻게 이 지금 현실 세계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 기본적인 아난다 마을가에서 가르쳐준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한 주제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도 좀 하고 책도 읽고 또 생각도 하면서 그게 좀 지금까지 된 것을 다 소화했을 때 또 깊이 들어가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음식이 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체하면 이 음식은 다시 보기 싫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까지 한 것을 좀 이해하고 어려우면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또 제가 앞으로 뭐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이제 만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실제 수행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올해는 지금 좀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코로나도 이제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서 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큰 어려움이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해가 되면은 더 깊은 차원으로부터 우리가 더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깊은 차원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또 그걸 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더 높은 데로 가고 높은 데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조금 좀 갭을 두었다가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신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신경이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못하면 허무주의가 돼버리게 돼요. 니힐리즘. 무슨 공이다. 이게 이 세상 무상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경을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면 이 절대 긍정의 그런 태도의 그런 삶을 살아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과학적이고 우리가 배운 이 마음의 과학, 어떻게 우주가 창조되는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주관심과 객관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하면 신경이 그냥 그대로 손으로 풀려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앞으로 몇 번의 클래스에 걸쳐서 신경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동영상을 좀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철학은 오늘로서 이렇게 끝내기로 하시죠. 나마스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마스카.